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좋은 플롯의 8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4가지의 그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그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뭐였냐면 긴장이 없으면 플롯이 없으니까 긴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서 긴장을 창조하라.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창조하라. 세 번째는 대립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네 번째 원칙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시작했을 때와 나중에 끝날 때에 바뀌도록 설정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는 5번째는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되게 설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실력 있는 작가가 되는 길은 등장인물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하나 다른 점은 등장인물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모든 사건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등장인물이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곳에서 아무 행동이나 하고 심지어는 작가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가 있는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 훈련된 작가가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각각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마련이래요. 그래서 마구마구 자신있게 쓰다 보면은 등장인물이 작가가 만든 플롯과 무관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거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같은 것을 한대요. 어떤 경우요? 작가가 그런 행동이 좋게 느껴지는 굉장히 사적인 그런 취향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작가의 취향에 맞춰서 행동을 해버리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대요. 사실은 작가의 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이 글에서 이게 반드시 중요한 요소인가가 중요한데 작가가 그냥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해 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글쓰기를 멈춰야 된대요. 이런 경우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작가가 자기 작품을 어떻게 봤을 때요. 정말로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고 감동을 혼자서 해버렸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대요. 글을 쓸 때 손가락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글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건 좋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플롯은 작가의 나침반이라는 걸요. 작가는 작품을 끌고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장면, 이 대화, 이런 묘사가 이 나의 플롯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있나?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된대요. 허구의 작품은 일상생활보다 더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인생에서는 아무거나 다 허용해서 일어나지만 작품에는 항상 선택이 필요하대요. 어떤 선택이 필요하냐면 작품의 모든 것이 이 작품에서 이번에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쓴 대목이라 하더라도 의도와 연관이 없다면 잘라내야 된대요. 특히나 요즘의 독자들은 옛날보다 그게 더 심한데요. 모든 방향으로 방황하고 모든 전사를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나가 궁금한 독자들은 많이 없대요. 이제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작가가 한 가지 관점에 집요하게 매달려주기를 독자들은 바란대요.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지적했대요. 예술의 첫째 조건은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허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대요. 좋은 부분이란 작품을 쓴 후에 이야기와 무관하게 작가 혼자서 사랑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우선 작품을 완성하고 좋은 부분을 다 지우고 나면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허밍웨이는 말했대요. 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부분이라는 것은 작가 혼자만 좋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안톤 체홉은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1막에서 관객에게 총을 선보인다면 3막에 가서는 꼭 발사하라고요. 작품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없어야 되고 허구의 세계는 작가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보다도 더 구조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져야 돼서 묘사도 좋고 감동적인 장면이 있더라도 플롯과 무관하다면 독자나 관객이 잠시 샛길로 나가게 되는, 그렇게 샛길로 나갈 만큼 잘 쓴 장면인가 라고 묻기를 바란대요. 이는 물물 교환과 같은 대가가 필요한데요. 샛길로 빠져나갔다면 그만큼 그동안 구축해놨던 긴장감이 완전히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극적 효과는 옅어지기 마련이래요. 소설은 좀 확장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약간 흘러갔다 와도 되지만 시나리오랑 희곡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플롯 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플롯의 구성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사건들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는,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모든 사건은 중요한 것들만 남기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것은 사소하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에서는 결과로 이끄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다시 또 새로운 사건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좋은 글들은 사건들 사이에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서 책장을 쉽게 넘기게 한대요. 근데 체업이 말하는 1장에서 총을 보여줬다면 3장에서 쏴야 된다는 걸 할 때 마지막에 대해서야 그 중요성이 드러나게 해야지 앞에부터 그 총이 뭘 할 거야 라는 징조를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관객들이 저 유별난 총은 뭐지? 하면서 그 총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그 총이 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긴장감이 또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사소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 매독스 포드라는 작가는 영국의 소설가이고 시인이고 평론가이다가 편집자이며 화가래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결정적인 것을 사소하게 보이게 하는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대요. 작가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는 그 이야기 중심 틀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 틀에서 멀어지는 대목이 있다면 그거는 지루한 부분으로 남게 된대요. 그리고 페이지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떤 인물만 나오면 너무너무 지루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드 작업을 하고 그 인물이 나오는 부분을 다 떼봤거든요. 그래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알게 됐죠. 그 인물이 나오는 부분이 이야기에서 우리 관심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요.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거나 그 인물이 작용하는 게 마치 이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결정적인 것도 사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 중심이라는 거요.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나라는 그 플롯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작가라고 이 포드는 이야기했대요. 예술가는 그것은 작가의 예술을 감추는 기술, 그것이 바로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보이는
보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작가가 독자나 관객들에게 관심을 강요하게 되면 그거는 모독의 행위래요. 실밥 하나라도 작가의 목적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실밥 하나라도 작가의 목적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포드라는 사람이 아까 앞에 말했던 포드라는 사람이 충고했는데요.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고 글을 써야 한대요. 포드의 핵심 사상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여야 한다는 데 놓여 있고 결정적인 것은 사소하게 그럼으로써 독자나 관객을 편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작가는 항상 자기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플롯을 앞서가면서 관객이 눈치 좀 못 채도록 살살살살 숨겨놓은 다음에 적절한 순간에 짠 하고 보여줘야 돼요. 뭐냐면 아까 사소하게 흘려보냈던 게 말이야 정말 중요한 단서지? 라고요. 자, 이를 영화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소도구를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총들이 벽 뒤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클로즈업에서 보여주면 총에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보통의 쇼트로서 여러 다른 물체에 섞여서 잘 안 보이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쇼트가 의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총이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시선에 각인은 되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눈에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장면에 가서야 관객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대요. 대사나 등장인물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사소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관객은 작품이 인생과 닮았다는 걸 알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이 주는 그런 모든 교훈과 관점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의 작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플롯의 좋은 플롯의 8가지 법칙 중 5번째와 6번째를 알아봤어요. 5번째는 모든 사건은 중요한 사건, 플롯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 대사, 묘사만 남겨야 된다는 것. 6번째는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소하게 숨겨놓고 나중에 짠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7번째, 8번째까지 해볼 거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 함께하는 월간 시나리오에서 여러가지 좋은 오프라인 프로그램 독서 모임이나 다른 강사님이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월간 시나리오에 오셔서 저와 함께 나누시고 행복하게 글쓰기, 행복한 생활을 꿈꾸신다면 골든 해피어에 오셔서 좋은 일기쓰기 함께 하시면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좋게 보내시고요. 더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글쓰기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